왜 수학여행이 시험 3주 전인데? 중간고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학여행이 빨리 가. 원래 빨리 가나? 수학여행은? 일단 시험 3주 전? 그러니까 안 하고 이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 승우양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오늘 아마 오래 안 걸릴 겁니다. 자, 앞으로 가보실게요. 자, 일단은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설명드린 게 귀납적 정의가 뭔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저희가 앞으로 귀납적 정의라 부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장 가보시면요. 우리가 또 결론적으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이제 이름 있는 친구죠.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귀납적인 정의를 한번 표현해봐라. 그런 문제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왼쪽에 9번 문제 하나 보이세요? 자, 필기를 좋다. 9번 문제에다가 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한번 해볼 시간 될까? 자, 이번 문제는 뭐다? 자, 첫째 항이랑 간만에 공차까지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나열하세요 아닙니다. 일반항 아닙니다. 귀납적. 방금 보신 귀납적인 표현이잖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문제예요. 사실 아까 제가 예로 든 예시가 등차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런 내용인데, 근데 이 표현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등차를 이제 의미하는 관계식을 아무거나 주면 돼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사실은 써 있어요. 뭐 관계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로 쫙 나오는데, 자, 뭐 9번에다가 필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다음 장의 등비는 요 느낌 그대로 하시면 되니까 등차에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시 이번 문제는요, 어떤 문제다? 귀납적으로 정의하세요 문제예요. 귀납적으로. 그리고 자, 귀납적 정의의 첫 번째, 일단 가장 기본은 1번이라고 쓸게요. 소미야, 일단 뭐는 밝혀주라고 했지? 여러분들이 이제 첫째 항 혹은 경우에 따라 둘째 항, 그러니까 몇 개는 알려줘야 돼. 그럼 제가 일단은요, 여기 첫째 항 나와 있죠. 그리고 자, 혹시 모르니까 그냥 둘째 항까지는 써줄까 그냥? 자, 혹시 아이나 둘째 항은 얼마지 그러면? 응? 그러니까 요건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경우에 따라 둘째 항, 그러니까 보통 한 개긴 한데 이렇게 한 두 개 알려줍니다. 자, 알려주시고요. 중요한 게 뭐다? 이제 관계식.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등차임을 의미하는 관계식을 만드실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위에 보시면 이게 정답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표현법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조금 숙지를 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사실 시험에는 이제 바로 오른쪽에 나오는 저런 관계식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식을 줬을 때 저희가 빠르게 등차구나 라고 판단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한번 여러 가지 한번 스타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쩌면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인데 들어보시면 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냥 그런 내용들이야. 자, 여기 쓸게요 이제부터. 자, 어쩌면 첫 번째 스타일. 자, 요거 제가 색깔을 바꿀게요. 1번. 다시 한번 1번입니다. 자, 요 스타일 관련해서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앞에 몇 개는 알려줘야 됩니다. 첫째 항 혹은 뭐 둘째 항까지. 그리고 이제 관계식을 줘야 돌아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뜻이지, 뜻. 혹시 혜린아, 너가 아는 원래 등차수열의 뜻이 뭐예요? 자, 사실은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 등차수열을 직역하시면 원래 뜻이 뭐다? 두 개를 뺐을 때, 자, 뒤에 거에서 앞에를 뺐을 때 차이가 일정한 수열 맞나요? 자, 어쩌면 제가 지금 필기한 첫 번째 이 관계식은요, 뜻에서 나오는 관계식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다? 어쩌면 자, 이렇게 써볼까? 자, 아까는 제가 필기할 때 처음에는 뭐 n에다가 몇 개 넣은 걸 보여드렸는데 시간 없으니까 여기는 뜻이 뭐냐면 어떤 거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뺐다는 거야. 근데 이 문제
등차가 5니까 자, 이 자리에 혜린아 뭐라고 쓰면 돼? 5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주면요 이제 굴러간다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저희는 반대로 이제 오른쪽이 이렇게 나오면 아 등차구나 라고 보이셔야 돼요. 이게 등차 수열입니다. 귀납적으로. 그리고 자 보통 이게 원래 뜻인데 우리 이거 말고 다르게도 말하잖아. 아까 누가 말했지? 앞에 거에다가 일정한 수를 더한 것도 맞지. 사실 그 식은요 방금 제가 말로 한 거 식으로 하면 이거 맞나요? 여러분 혹시 이거 중에 다른 식인가요? 사실은? 같은 식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설명할 때만 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빼기로 볼 수도 있고 더하고 볼 수 있다고요. 즉 이렇게 나와도 등차인 거야. 이해돼? 자, 이거 두 개가 사실은 제일 많이 나오는 좀 관계식이야. 내가 등차라는 관계식 적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체크할 거는 이 자리에 공차가 드러난다는 점. 이 자리가 어차피 공차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또 있습니다. 다른 스타일. 뜻 말고 너네가 또 등차를 대표할 만한 관계식 하나를 알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오랜만에 등차 중앙 경로? 사실 이제 이거는 뭐 증명은 안 할 건데 이거예요. 우리 등차 수열이면 등차 중앙이 되고 관계식 하나 배웠지. 근데 반대로 등차 중앙이 되면요. 걔도 등차 수열이에요. 그럼 자, 이 등차 중앙을요. 제가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관계식을 표현해 볼까요? 어쩌면요. 이 등차 중앙은 3개가 필요하잖아. 그럼 제가 편의상 그 3개를요. 이렇게 3개라고 줄게요. A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쪼름이 연속된 3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숫자가 아니라 N에 관한 식으로 쫙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 등차 중앙입니다. 어떻게 쓰면 돼? 가운데 거는 양옆의 평균과 똑같다. 즉 이제 다른 문제에서 이런 관계식을 주는 문제가 실제로 있어요. 이런 게 되는 수열이 있대요. 그럼 저는 이걸 보고도 아 등차구나. 등차 중앙이니까. 이해돼? 자, 지금 몇 가지를 쭉 설명하는 중이야. 근데 이것도 나오지만 이거의 변형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쓰는 것들이 등차 수열 관련 관계식들이야 전부 다. 자, 어떤 거? 자, 보세요. 양쪽에 이 2를 한번 더해볼게요. 양쪽에 이 2를 곱하시면 다들 이렇게도 바꿀 수 있지. 요것도 어쩌면 이제 요거를 바꾼 변형식이니까 요렇게 나와도 등차 수열인 거예요. 이렇게 나와도. 그리고 자, 어떤 것도 하나 있냐면 이런 것도 하나 있다. 잘 봐. 여러분 혹시 이거랑 같은 식인데 오른쪽에 쓸게요. 2am 플러스 1을요. 말하자면 이렇게도 바꿀 수 있나? 이렇게 2am 플러스 1을 두 개 분리한 겁니다. 그 다음 뭐 하냐면요. 요렇게 자 2양을 할 건데 요렇게 2양 요렇게 2양 하시면요. 밑에 한번 써볼게요. 다들 혹시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죠. 이것도 이제 종종 나오는 스타일의 이제 내가 등차 수열이다라는 관계식이에요. 어쩌면 자, 요 식을 한번 정리 이렇게 해서 이항을 잘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사실 얘는요 보기에 따라서 방금 왼쪽에 뜻 배웠잖아. 혹시 여러분들 이거 뜻으로도 해석되는 거 알아? 잘 봐. 얘가 지금 말로는 뭐예요? 어떤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바로 앞에 걸 뺀 거지. 이거랑 n 플러스 2번째에서 1번째를 뺀 거랑 같다는 거야. 어쩌면 이게 등차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같다는 거지. 계속적으로. 그래서 어쩌면 이 식은요 뜻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혹은 요 등차 중앙을 변형한 식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외울 게 뭔데요? 자, 근데 일단은 제가 중요도 순으로 한번 체크해드리고 밑에 문제 풀 때는 사실 이 중에 아무거나 쓰면 돼요. 사실 이런 문제 안 하셔도 돼. 이건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외우실 거는요. 자, 이거는 좀 가장 기본적인 뜻이자 제일 많이 씁니다. 이거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나와요. 등차 중앙이라는 것도 이제 관계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생각보다 얘도 종종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쉬워지면 이런 좀 단순한 게 나올 거고 좀 어려워지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그 등차 수열의 어떤 관계식이에요. 다시 저희는 이렇게 나와도 등차구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제가 아까 1번에다가 이렇게 이제 처음에 몇 개를 알려주라고 했잖아. 자 물어볼까요? 성미야, 여기 있는 이 두 식은요 어디까지만 알려주면 돼? 여러분 혹시 이 두 식은요 써드릴까요? 이 두 식은 첫째 항만 알려주면 되는 거 아시겠어요? 아까 말한 적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쓸 친구는 한 개만 알려주라고요. 이렇게 쓸 거면. 그런데 아연아 이렇게 쓸 거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이렇게 둘 다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뭘로 쓰는 건 자유인데 그렇게 쓸 거면 좀 항을 더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한 개를 안 굴러가 두 개를 줘야 돼요. 굴러간다는 거지.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 사실 이런 거 잘 안 나오면 돼요. 그래도 한번 귀납 쪽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0번 문제입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그냥 쭉 해보실래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표현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귀납적 정의라는 게 뭐 거창한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뭔가 도미노의 원리를 이용한 표현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뭐 10번, 11번 뭐 아무거나 이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잡으세요. 아무거나. 자, 한 번 더 보여줘. 선생님, 근데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그럼 제가 해볼게요. 자, 첫째 항 요거, 공차가 이거, 등차 수열 귀납 표현입니다. 자, 이거 어때요? 첫째 항 알려주고요. 공차 마이니까, 자, 이렇게 끝. 자, 이렇게 되면 귀납 표현이에요. 이해돼요? 자, 검사는요, 데이트 보라는 거야. 이 굴러가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위에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이렇게 쓰시라는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다룰 수 있다는 점. 답안지를 일단 볼게요. 그러니까 답안지는 이걸로 다 쓰고 있어. 모든 문제. 이게 제일 쉬운 걸로. 그런데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 한번 해볼까? 11번. 이거 말고도 아까 표현한 거 다 가능하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11번 문제는 한번 등차 중앙으로. 등차 중앙은요. 가운데가 양옆의 평균과 똑같다는 게 등차 중앙이야. 즉 이렇게 나와도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예요. 간접적으로. 대신에 이렇게 쓸 거는 승우야. 자, 첫째 항 얼마? 자, 근데 이렇게 쓸 거면 뭐도 알려주라고? 자, 둘째 항까지는 알려주셔야 됩니다. 둘째 항 암산 가능하시겠어요? 얼마나? 한 번에? 네,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거나 쓰면 돼요. 대신에 쓸 거면 이런 걸 잘 밝혀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썼는데 하나만 쓰면 틀린 거예요. 안 굴러가. 이 도미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하는 걸 이제 해요. 사실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문제지. 우리 배운 등차 등비 이런 거 나오면 이런 표현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지. 자, 밑에 있는 거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나열돼 있죠? 나열된 거 가지고 이제 일반으로 구할 수 있는 거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건 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몇 번? 15번 같이 나오는 게 사실은 시험 문제야. 아까 쉬는 시간 전에 했던 대로 이제 이런 관계식을 보통 줘요, 사실은요. 그리고 자, 여기에 컨셉은 뭐다? 자, 다시. 너네가 사실은 이게 뭔지 잘 모르겠잖아. 그럼 아까 쉬는 시간 전처럼 나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쭉 나열해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야.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하자고? 아연아? 자, 어떤 수열이 있어요. 어떤 미지의 수열이야. 현재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첫째 항 아는데 이런 식이 나왔지. 이런 식이 나왔다는 말이 이게 무슨 수열이래? 등차구나. 이거를 할 줄 알아,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 이런 관계식들이 다 있거든요. 매칭을 할 겁니다.
그리고 도와줘. 공차 얼마고? 보통 이런 표현법은 이 자리가 공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수를 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결국 뭐다? 필기하자면 기승전 일반항이에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 표현법 배우지만 결국은 일반항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일반항 바로 씩 세우겠습니다. 2 플러스 1 m 빼기 1 곱하기 공차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판기 만드시면 되겠죠. 이런 어떤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이번 페이지는 뭐 티는 나요. 뭐 애초에 제목이 등차 수열이니까.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뭐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시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요 공부하는 방식이 눈에 익히셔야 돼요. 이게 약간 등차의 어떤 귀납적인 표현이구나 라고 자꾸 보셔야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새로운 게 아니라 너네가 원래 알던 뜻 혹은 등차 중앙 같은 게 보이면 등차 수열인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자 20번 다 풀어봤어야 되거든. 자 예를 들어 19번 문제 한번 풀어봐. 여기 나왔네.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지면 이제 19번처럼 잘 안 쓰는 관계식이 나와요. 약간 이런 식이. 그런데 다시 말할게. 정 모르겠으면 나열을 해보시면 돼요. 몇 개만. 몇 개만 나열해보시면 등차이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 몰라도 그냥 할 수 있긴 해요. 나열하면 되거든요. 근데 등차랑 등비는 아세요. 그래야 빨리 푸니까. 그러니까 이 식의 생긴 모양과 친해지면 돼. 이런 게 등차구나. 다음 장의 등비수열도 약간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돼 있어요. 바로 가볼 거예요. 자, 이 승우야, 혹시 여기 오른쪽에 요 관계식 하나 보이세요? 혹시 요 관계식 하나 딱 보시면 이거 A의 무슨 수열 같니? 요것도 무슨 수열이라고? 이거 등차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게 나왔는데 일일이 나열한다? 아직 부족한 거야. 이거는 등차 수열이거든요. 아니라도.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얘네가 1로 엎어. 등차일 거예요. 그럼 등차임이 파악이 되면 소미야 공차가 얼마나 되냐? 그러면 기승전 일반은 얘기예요. 저희는 이제 등차 등비인 게 파악되면 더 이상 추측 같은 거 안 합니다. 바로 가는 거야 지금 얘네들은. 이해돼? 너네가 시그마를 하든 뭘 하든 등차 등비면 바로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다음 장. 자, 다음 장은요, 그냥 따로 필기 안 하고, 느낌 알겠으니까 위에 다 써있어요. 여기 써있어요. 여기 써있는 거 보고 그냥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는 우리가 그 다음에 배운 등비수열 관련 귀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이번에 여기다가 필기할게요. 자, 위에 1번 보이세요? 1번. 요게 이제 등비수열이다라는 관계식인데, 이게 뭐냐면 필기하자면 요게 이제 뜻. 요게 이제 등비수열의 뜻이야, 뜻. 한번 보실래요? 자, 등비수열의 원래 뜻이 혹시 뭔지 알아? 등, 같다, 비율이 같은 수열이에요. 여기 보시면 나눗셈 보이세요? 사실 이렇게 써있지만 얘랑 같은 말이 이거잖아요. 이게 원래 등비수열 뜻이에요. 이렇게 나눈 비율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암기하는 뜻은 이거잖아.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든 수열이라고요. 이렇게 나왔을 때 등비처럼 보이셔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자, 밑에 보시면 2번 보이세요? 2번에 보시면 오른쪽에 요거 보여요? 혜린아 혹시 이거 뭐게? 저게 등비규칙이에요. 가운데 거 제곱은 양옆을 곱한 거랑 똑같다. 필기할까? 요게 등비중앙이야. 즉 말하자면 등비중앙이 된다는 말은 또 반대로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요 식의 변형식. 아까 제가 앞장에서 뭔가 변형하는 거 보여드린 것처럼 이 식을 약간 변형하시면 이런 식의 어떤 관계식이 나오는 것도 등비수열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얘는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이렇게 나눈 비율과 이렇게 나눈 비율이 똑같다는 거예요. 등비수열. 입니다. 자, 이렇게 관련 문제. 자,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21번.
뭐 이런 거는 잘 안 시키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막 귀납적으로 표현하세요는 잘 안 나와요. 오히려 오른쪽처럼 나오지. 그러니까 저런 식을 주고 아까 쉬는 시간 전에처럼 뭐 노가다 하는 문제라던가 혹은 해석해서 등차였구나 넌 등기였구나 그럼 해석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 위에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그냥 쓰면 돼요. 그것들 중에 아무거나 써도 등비라는 얘기거든요. 저희 답안지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뜻만 다 쓰고 있긴 해요. 답안지는.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시범 보여드릴까요? 자, 어떻게 쓰라고? 자, 일단은 어쩌면 약간 순서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밝힐지는 관계식을 먼저 만들고 결정하는 거예요. 몇 개까지 밝힐지는. 자, 관계식을 뭘로 만들까요? 그냥 뜻 한번 써볼게요. 다들 혹시 이렇게 쓰면 이게 등비인 거 아시겠어요? 바로 앞에 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곱한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게 등비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쓸 거면 소미야 어디까지 밝혀줘야 돼? 첫째 항만 알려주면 돼요. 굴러갑니다. 이게 막 굴러가요. 첫째 항 주면 그 다음 항, 그 다음 항, 그 다음 항 이렇게. 그러니까 해보면 뭐 어렵진 않아.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일반언이냐. 이렇게 잘 안 써요 저희가. 그러니까 시험에 굳이 묻지 않는데 이렇게 쓸 리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 나왔잖아. 여러분들이 일반언을 써야 돼요. 이걸 쓸 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 한 번 더. 예를 들어 22번 문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 가지 표현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일단은. 나열도 할 수 있는지, 일반어 쓸 수 있는지, 이것도 가능한지, 저것도 가능한지. 오늘 귀납적 정의는 그냥 표현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자, 얘는요. 자, 제가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그래 재미라면 이거 써볼까? 혹시 여러분들 아까 위에서 이거 하나 봤던 기억나? 다시 한번 알까? 이거 무슨 식이라고? 이게 제가 이제 등비 중앙을 어떤 n에 관한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본 거예요. 등비 중앙을. 그리고 자, 혜린아, 이럴 때는요, 어디까지 밝혀줘야 돼? 첫째 항도 알려주셔야 되고요. 둘째 항까지는 줘야 돼요. 이러면. 그래서 보통 이거 만들 때는 얘가 먼저 결정이 되면 얘가 결정이 돼요. 어디까지 알려줄 건지. 굴러가지. 막 굴러갑니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 흐름 이해돼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시험 문제는 28번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애들입니다. 자, 여기 풀고 뒤로 가서 사실 대충 뭐 설명은 다 끝났고요. 이제 이런 거 똑같이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딱 말할게요. 만약에 이것도 어려우면 아까 쉬는 시간 전에 했던 노가다 그냥 하야. 그러니까 노가다 해도 괜찮아, 진짜로. 그러니까 노가다 해보면 그건 등비일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노가다 해보면 등차일 건데 시간을 땡기려면 이게 나왔을 때 보자마자 1초 만에 등비로 보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모양을 좀 눈여겨보세요. 자, 얘 한번 가볼까요? 자, 얘 있잖아요. 다시 말할게. 내가 무슨 말이냐면 잘 모르겠으면 쉬는 시간 전에 저희가 이런 거 많이 썼잖아. 이렇게도 참 괜찮다는 거예요. 자, A1 대입해봐. 이거 나오지. 하나 더 이렇게. n에다가 2 대입하시면요. A3는 이거 맞나? 여기 4분의 1. 이런 식이잖아. 그쵸? 자, 노가다 해보니까 이거 솜이야. 무슨 수열이에요? 이것도 괜찮다고, 실제로. 그러니까 몇 개 해보면 느낌이 와. 그러니까 수열 전반이 거지 팁이야. 수열 쪽은요, 모르겠으면 나열해보라는 거예요. 시그마든 뭐시기든 뭐든 간에. 나열해보면 뭔가 감이 와. 수열 나열. 아시겠죠? 자, 어쨌든 등비입니다. 바로 가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것도 괜찮은데 그냥 외우자는 거야. 이거 나왔잖아. 이거 등비야, 등비. 딱 보면. 여기가 공비고요.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표현들이 전부 다 등비수열 관련 표현이니까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9쪽은 다음 시간 내용입니다. 요건 이제 약간 수업 자료 하나 오늘도 준비를 했는데 다음 시간 할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00쪽. 자, 이제 200쪽 가보시면요. 아까 안 했던 유형 121번 문제 보이세요? 근데 방금 했던 거랑 똑같아요. 뭐 예를 들어 이제 5번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수열이 있는데요. 속지항 3이고 이런 관계식을 만족합니다. 라고 딱 나오면 아니라 이거 혹시 뭐처럼 보인다? 등차로 보이면 우리는 바로 일반항을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항이다. 그 일반항이 짱이에요. 귀납적 정의는 사실 별로 짱이 아니에요. 왜? 일반항이 얼마나 편하냐. 자판기 있는 그냥. 그러니까 귀납적 표현으로 노가다 하려면 근데 20번까지 해야 돼 이거를. 20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약간 도미노의 원리라서 처음부터 바로 20을 못 가요 이게. 얘는 첫째하고부터 20번까지 계속 가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별로야 지금 표현법이. 그렇게 보면. 근데 일반항은 약간 뭐랄까 바로 그냥 초인종이잖아. 20번째야 띵동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승전 일반항인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요. 그냥 전부 다 등차대 문제가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같은 문제인데 등차란 말을 안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을 줘도 등차로 보이냐는 거죠. 해석만 하시면 등차 문제입니다. 계산을 해보세요. 다음 장 갈게요. 자, 예를 들어 다음 장에 뭐 8번, 9번, 10번의 관계식 승무야 보이니? 자, 이런 식들 나오면 이거 무슨 수열 같아요? 이거 다 등비수열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보이면 몸으로 띄우셔야 됩니다. 노가다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몇 번 해보면 아마 등비수열일 거야. 근데 이제 시간이 걸릴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관계식은 몇 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1초 만에 등비수열로 보이게. 그럼 저희는 이제 등차 등비는 일반항으로 풀 겁니다. 아시겠죠? 저 밑에 보시면 실제 혹시 11번 문제 보이세요? 너네 이런 거 오랜만에 등차 등비 때 그냥 본 적 있니? 뭐 처음으로 뭐 양수가 되는,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처음으로 뭐보다 커지는 거. 그냥 본 적 있어요? 그 문제잖아. 그러니까 까보면 그냥 여기는 등차 등비 문제예요. 한번 집에 가서 많이 까보세요. 아시겠죠? 오늘의 마지막 내용. 유형 123번입니다. 아, 그래 뭐라 부를까? 약간의 활용 문제라 부를까요? 활용 문제라고. 그리고 지금부터 한번 느낌을 받아가실 건데 잘 보세요. 자, 제가 한번 몇 문제를 좀 소개드리면서 어떤 느낌으로 푸는 건지 아까 제가 제일 처음 필기할 때 말한 적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시험에 나와요. 이런 문제가. 자, 한번 관련 문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쉬운 거 문제 해볼까? 13번. 일단 이 문제가 뭐냐면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방금 말한 그 관계식을 만들라는 문제예요. 근데 뭐 일종의 활용이에요. 스토리 나와 있으니까. 자, 어떻게 보완될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냥 좀 보통 시켜보면 그냥 잘하는 식도 있어요. 그냥 뭐 잘하면 뭐 잘하는 거. 이 문제 한번 끝으로 연습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한번 고민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틀려도 괜찮으니까 조금 느낌 받아가요. 여기가 아까 있잖아. 일반항 추측이랑 좀 느낌이 달라요. 아까 말했지만 일반 추측은 어떤 항의 번호랑 매칭을 해요. 5번이면 5랑 매칭을 해요. 이 어떤 항을. 10번이면 10이랑. 여기는 그게 아니라 2번을 1번과 관계지어요. 1번과. 3번을 2번과 관계지어요. 그러니까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자꾸 보셔야 돼요. 여기는. 그래야 관계식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몇 개 해보시면 아마 관계가 하나 보일 거야. 이제 2번이랑 1번, 3번과 2번.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한번 시범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읽어볼게요. 교내 피아노 대회에 참가할 예정인 시연이는 연습 첫날에는 28분 동안 치고, 어쩌면 자 여기까지 끊고 이게 뭐 첫째항 같은 거 맞나? 그러니까 약간 뭐 눈치껏 첫째항 같은 거라고 볼게요. 어차피 이번 수요는 이 항에다가 이제 몇 분 쳤는지를 쓴다고 이해할게요. 첫날에는 그래 분서니까 28분 친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 문장 보이세요? 둘째 날부터는 A2는요 전날이 A1 맞나? 전날 연습 시간의 2분의 3배보다 5분 짧은 시간 동안 연습한다. 그럼 이런 식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미 이 문제가 왜 쉽냐면 이미 관계가 보여요.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니까 바로 끝내볼게요. 그럼 어쨌든 n 플러스 1번째 날이잖아. 그 전날에다가 2분의 3배보다 5분 짧게 한다니까 이게 정답일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약간 쉬워요. 뭐 추측 같은 거 그냥 할 것도 없고 그냥 이 문장 자체가 그냥 관계식이에요. 이 문장이. 혹시 맞은 친구? 네, 그렇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래 위에 유명한 문제 12번 문제 한번 해볼까? 이게 이제 다른 날선 유형에도 이 문제가 있어요. 악수 문제인데, 그러니까 위에 뭐 빈칸이긴 한데요. 저는 일단 빈칸 안 보고 설명하긴 할 거예요. 뭐 한번 참고도 해보시되 한번 여러분도 개인적인 바람은 위에다가 한번 그냥 빈칸 보지 말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많이 나오는. 아마 교과서에도 다 있을 거예요. 자, 다시 마음가짐을 첫째 항은 그냥 구하시면 되고 둘째 항부터는 첫째 항이랑 관계를 맺을 거예요. 다시 셋째 항은 둘째 항이랑 관계를 맺을 거예요. 그러니까 귀납적 정의는 항의 번호가 아니라 항과 항 사이를 같이 보는 방법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좀 달라, 같은 문제가. 그러니까 일반 추측 때랑은 달라요. 귀납적 정의를 추측하는 문제는 항과 항 사이 관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어떤 규칙성 있는 관계가 있을 거예요, 확실한 거는. 몇 번 해보시기도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구찰해서 식을 딱 만들 겁니다. 자, 한번 1분 뒤에 출발해볼까요? 유명한 문제입니다. 좀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이런 느낌으로 해보세요. 오늘은 그래서 숙제가 많진 않아요. 날선 쪽도 한 장밖에 안 돼서 저기 맨 뒤에 회색깔 페이지를 조금 드릴게요. 너무 없더라고요. 드릴 테니까. 그리고 제가 목요일에는 오시면 진도를 먼저 뺄게요. 참고로 목요일은 6시 수업입니다. 이제 기한이니까. 늦지 않게 오시고 진도 끝내드리고 2교시니까 질문 쭉 받고 책 마무리할게요. 수학은 끝. 자, 한번 그러면 제가 좀 또 힌트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어느 여행 동아리 모임에 참석한 N명의 회원이 있나봐. 그리고 자, N 자리에 자연히 들어가요. 1, 2, 3 이런 것들. 그리고 자, 그 사람들끼리 한 번씩 악수를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 AN이 뭐냐면 악수를 한 총 횟수가 AN이래요. 그리고 저희는 2개입니다. 첫째 항 구하시고 관계식 만들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가볼게요. 혹시 이거 아이나 첫째 항은 뭔지 아시겠어요? 자, N에다가 읽어볼까? 한 명 있어요. 한 명 악수한 횟수 얼마예요? 그럼 이럴 순 없잖아요.
관계를 두 명 있어야 악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자, 말 나온 김에 자, 승우야, 두 명 있으면 학수에서 얼마예요? 자, 그러면 이거 2 아니죠? 악수라는 거는 우리 장님교식 기억대 조합 때 순서 맞추기예요. 한 번이 한 번. 그러니까 이해했냐는 거야. 한 번 더 해볼까? 그럼 이제 A3 3명일 때는 소미야. 악수한 총 횟수가 얼마야? 응? 3명이에요. 악수한 총 횟수. 한번 뭐라고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에요? 뭐지? 작년 때 30. 세 번. 한 번 더 해볼게요. 4명이야. 자, 지금 여기서 사실 이미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도 푸는 법도 있어요. 근데 관계식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오히려 지금 하는 귀납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 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다 구해서 항의 번호라. 얘는 그게 아니라 자, 마음가짐 뭐라고요? 자, 지금 네 번째 할 때 아이디어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현재 3명이 있으면 3번인 거 알고 있지. 그런데 4명으로 바뀌었다는 말은요. 이런 느낌 어때요? 여기에 지금 한 명이 더 들어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봐봐.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자, A3 이게 뭐냐면 이미 3명을 악수를 다 한 거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혹시 혜린아 추가적으로 몇 번만 더 하면 되게? 요 사람만 이렇게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3번? 이렇게 쓰라는 사실 어떤 아이디어예요. 뭔가 좀 이제 관계식 만드는데 바로 앞에 아니야. 이렇게 같이 보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볼까? 그럼 예를 들어 이제 A5. 자, 이제 A5는 5명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 출발하시면 승우야. A4. A4는요. 먼저 와있던 4명은 악수를 다 끝낸 상태예요. 이해돼? 여기다가 한 명이 더 들어오는 게 A5 아니에요? 몇 번 더 하면 돼요? 자, 혹시 아연은 몇 번 더 하면 되게? 네, 이런 느낌이야. 약간 느낌을 좀 받으시긴 한데, 약간 이게 하다 보면 특유의 어떤 느낌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어떤 한과 한 사이 관계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규칙 파악 있나요? 보통 몇 번 해보시면 이제 규칙이 보인단 말이야. 그럼 바로 합작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정답은 이런 식으로 써야 되거든요. n에 관한 식으로. 그럼 혹시 소미야, 이 자리에 뭐 쓰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쓰면 끝날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여기 3이면 3이고 n 이렇게 쓰면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렇게 약간 추리를 하셔야 돼요. 다시 약간 마음가짐을 항과 항 사이의 관계로 보자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라스트 자 14번까지 도와드릴게요. 한번 더 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는 시험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주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까 앞장처럼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가지고 뭐 귀납적 하는 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주고 우리한테 이런 귀납적인 관계식을 알아오시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저처럼 몇 개를 해보시는데 애초에 마음가짐이 달라요. 이제는 항의 번호가 아니에요. 두 번째 항을 보실 때 첫 번째 항에서 출발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그런 관계식이 보일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이랑 10번째 항은 9번째 항이랑 그러니까 몇 개 해보시면 규칙을 발견하시면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n번째로. 보이나? 노가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규칙을 발견하려면 노가다 해봐야 돼요. 사실은. 저처럼 뭐 n1일 때, 2일 때, 3일 때 해보면 느낌 파악하고 아 이런 느낌이네? 그러면 이제 이게 관계가 있나? 한과 못하는 이 문제 풀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시간 50분.
목요일에 늦지 않게 와주세요. 쌤 마지막에 남은 거 뭐예요? 우리 작년 때 혹시 증명했던 기억나나? 잠깐 그 명제 마지막에 그런 증명법 하나 배워요. 작년에 뭐 귀류법이다 뭐 그런 것처럼 뭐 하나 또 유명한 요 귀납적 아이디어를 쓰는 증명법 하나 있어요. 그것까지 끝납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읽어볼게요. 자, 일단은 뭐 제가 하는 말 중에 딱히 식이 없잖아. 식이 없는 건 잘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어떤 미생물은 1시간마다 2마리가 죽고요. 나머지가 5마리로 분열을 합니다. 그리고 자, 이 미생물이 4마리였던 때로부터 어쩌면 이 4마리는요. 하나 구분할게요. 처음이야. 어쩌면 이거 지금 A1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이 말한 적 있죠. 이거 약간 A1 아니야. 처음이야. 4마리였는데 이제 N시간 그러니까 이제 N자리에 뭐 1시간, 2시간 들어가는 거예요. 몇 시간 지나면 살아있는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AN이라고 하자. 그런 문제입니다. 느낌 받아볼까요? 자, 느낌 받으시려면 노가다 해보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N자리에 1 한번 넣어볼게요. 자, 승우야, 1시간 뒤에는 너가 이해를 했으면 얘 몇 마리 돼요? 응? 6마리? 아, 국어 문제인데. 야, 이거 못하면 국어, 여러분 요즘에 그 모의고사 보시면 비문학 지문 대빵 어렵더라고그 사실 이거 비문학 문제 지금. 내가 보기에는. 자, 한 번은 승우야, 이거 A1 구해봤어요? 1시간마다 2마리가 죽고 나머지는 5마리씩 5마리로 분열한다. 자, 1시간 뒤에 얼마 할게요? 사실 이거 되게 쉬워요. 왜냐면 이 문장이 사실 그대로 관계식이 되거든요. 자, 갑니다. 자, 처음에 4마리였잖아. 4마리가 2마리가 죽고요. 나머지가 5마리로 분열한대요. 자, 이해를 못하시는 표정이니까 그림으로 갑니다. 좋습니다. 자, 4마리가 있었는데요. 2마리가 죽어요. 그리고 이 한 마리가 5개로 쪼개진다는 5개. 한 마리가. 이 한 마리가 5개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럼 20 몇 마리 남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이해 못하시면 저 문장을 이해 못한 거예요. 10마리네요. 이렇게. 자, 한 번 더 해볼까 그러면? 둘째 항도 해봐. 시간 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네가 일단은 뭐 아무튼 일단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뭐 느끼는 말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뭔 소리인지. 다시 어떤 마리가 있으면 2마리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이제 5개를 쪼개진다는 거야. 아마 과학 시간에 뭐 아메바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어디 가보면. 아시겠죠? 자, A2. 자, 아이나 혹시 A2 한번 구해봤어요? 얼마니? 40이죠. 자, 갑니다. A2는요. 어쩌면 그 출발점이 이제 뭐다? 이 말 어때요? A1에서 출발하는 거지. 계속적으로 마음가짐이 이제 바로 앞에 아니라. 즉 A1에서 2마리가 또 죽는 거야. 5마리가 5개로 분열되는 거고요. 이 자리에 10 대입하시면 40이 나는 거지. 느낌 오네요? 바로 이제 하러 갈까 이제? 그럼 자 AM 플러스 1은요. 바로 앞에 항이 n번째 항에서 뭐 몇 마리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또 2마리가 죽어요. 그리고 5마리로 분열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식 만드는 문제입니다. 정리로. 세 문제 같이 풀어봤는데 요건 약간 그 특유의 어떤 느낌 하나 있어요. 저희 날선 유형의 한 페이지가 있으니까 꼭 집에 가서 연습해보세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 고생하셨고 이제 내일 모레 계약이신데 아무튼 잘 갔다가 저희 목요일부터는 6시에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안녕.